네, 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결국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그 전일장에 2,500선을 겨우 되찾았던 게 무색하게 어제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들이우자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과 선물을 모두 팔아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향방을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김종욱 특파원도 언급을 했듯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증시 추종 ETF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야간 선물도 상승했습니다. 부디 이런 훈풍이 오늘 정규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어제 시장을 지켜보셨던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비상계엄 후폭풍, 그래도 낙폭은 일부 축소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그 전날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 다시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금융당국이 강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자 안도감이 형성되며 변동성이 축소됐는데요. 일단 자세한 수치와 특징 섹터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비상계엄 선포 후 후폭풍에 시장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장중한 때 2%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며 1.44% 하락한 2,4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밀리며 677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영향에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 순매도했는데요. 코스피 현물을 4천억 원, 선물은 2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희귀금속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고강도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의 무국 수출을 금지 조치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에 연일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계엄 선언 여파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많은 섹터들이 내렸는데요. 특히 반도체 재료, 소부장 종목들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장 폐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멈춘 건 마이크로칩이 처음입니다. 이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며 관련주들 하락세 보였고요. 면세점 테마주도 내림폭을 강화했습니다. 10월 면세점 이용객은 작년보다 19% 늘었지만 매출액은 1조 1,112억 원으로 집계돼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율이 치솟자 면세업계의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신세계와 글로벌 텍스프리가 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잠 못 드는 밤을 지나고 개장했던 12월 4일,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정치 리스크였죠. 첫 번째 헤드라인, 금융당국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발언 시장 안정화 총력전입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자세히 뜯어보기 전 어제 시장 상황부터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봤듯 3일 대규모 순매수로 시장에 컴백을 알렸던 외국인,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다시 시장을 팝니다. 코스피 현물 4천억 원, 선물은 2,200억 원가량 팔았고요. 섹터 단에서도 정치 리스크를 키워드로 한 테마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상한가로 마무리한 가운데 레임덕으로 윤 정부의 정책이 힘을 잃을 가능성에 주요 정책인 대왕고래, 원전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이 약했는데요. 어지러운 시장 속 그래도 장중 안도감이 되는 뉴스들 여럿 있었습니다. 소위 F4, 다음 페이지 보시죠. 파이낸스4 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3일 밤과 4일 오전 긴급 진행이 됐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 시장에 강한 메시지들을 내놨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시, 40조 원 규모의 채권 및 자금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F4 회의는 어제 오전 7시에 있었고요. 이후 오전 9시에는 한국은행의 임시 금통위도 있었죠. 한국은행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을 내년 2월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RP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한국은행은 이를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바로 무제한입니다.
금융당국이 무제한이라는 강한 단어로 시장에 이만큼 시장 안정 의지가 강하다라고 피력을 하자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고채 3년물은 오히려 장중한 때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전일 새벽 1,4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려가 잠재워진 가운데 시장이 두 번째로 걱정했던 건 바로 나라의 신인도, 신용등급이었죠. 두 번째 헤드라인 S&P, 한국 계엄 사태 신용등급에 별 영향 없어 무디스는 갈등 장기화 시 부정적 평가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바로 S&P 글로벌, 무디스 그리고 피치입니다. S&P 글로벌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 AA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무디스는 한편 인구 고령화,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등 위기에 대처할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S&P 분석은 오전에, 무디스 분석은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일단 S&P 분석에 일부 안도하는 모습 특징적이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외신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분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체로 금융당국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인베스코의 경우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일시 현상이라고만 봤지만요. 동시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상승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도이치방크는 현재로서는 훨씬 차분한 상황이라면서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계속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 불안은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하며 앞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지가 주요 변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이야기지만요. 로이터는 정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입증했다는 씁쓸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증권가 리포트는 대응 위주의 내용이 주였는데요. 밑줄 치면서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IM증권, 그리고 상상인증권 첫 번째 밑줄 바로 변동성입니다. 공통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계엄철의 공식화와 유동성 지원으로 변동성은 제어될 것이라고 봤고요. IM증권과 상상인증권, 코스피가 2,4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기조도 읽혔습니다. 초록색 밑줄, 신한투자증권은요. 탄핵 정국 진입 가능성으로 불확실성 반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고요. 상상인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완화 전까지는 추세가 정상화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선 어떤 업종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세 번째 밑줄, 방어주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중대형 보배당주를 언급했고요. 동시에 낙폭 과대주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음식료, 통신, 방어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IM증권, 수습이 빠르면 빠를수록 증시는 빠르게 안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장 대비해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양은 미국의 나노텍 에너지로부터 5,7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11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발주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양이 지난 9월에 체결했던 2조 3천억 원의 원통형 배터리 유통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계약 기간 6년 중에 내년 확정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소식에 금양의 주가 시간 외에서 7.6%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릿 에너지는 어제 GPBS로부터 파킨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원천 기술의 권리를 50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엔투텍과 지오릿 에너지의 주가 시간에서 이제이 2%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기업 가치 3조 원 이상으로 내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2019년에도 증시 입성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대명 소노시즈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펙 플러스는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증산을 얼마나 연기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축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결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 임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늘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규제 해제와 행정 감축 그리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개혁 아이디어를 논의할 전망인데요. 간밤 무역고문의 피터 나바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지명된 가운데 오늘 들려올 소식에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이죠. 올해 GDP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 무역주의와 관세 인상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이 입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건데 오늘 나올 확정치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 환율 여부에 외국인 이탈 여부가 달려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도 1,41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당분간 테마 장세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선의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